저희 파주시민의TV 첫 순서는 파주 을 지역의 국민의힘 예비 후보이신 한길용 후보님을 모시고 대담을 시작하는 거로 첫 프로그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자, 자리 정리하겠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6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희 파주 지역은 이 갑을 2개 지역구로 나뉘어서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지는데요. 오늘은 그분 중에서 파주 을 지역구의 현 여당인 국민의힘 예비 후보 한길용 후보님을 모시고 대담 나눠보는 시간으로 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먼저 간단하게 후보님의 자기소개부터 좀.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민의힘 파주 을 예비후보 한길용입니다. 저는 뭐 소개할 것도 없고요. 그냥 파주에서 태어나서 파주에서 계속 살아온 사람입니다. 파주에서 지난번에 이제 경기도의원을 역임했고요. 파주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 또 열심히 신발이 닳도록 뛰어다니고 있는 일꾼 한길용입니다. 프로필에 잠깐 보니까 임진면이라고 하는 출신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네, 아주 옛날에는 임진면이죠. 문산이. 문산. 네. 그러시군요. 네. 자, 그럼 뭐 형식적인 질문이긴 합니다만은 이제 국회의원에 도전을 하셨는데, 네. 후보님이 출마를 하시게 된 출마의 변이라고 해야 될까요? 출사표를 해야 될까요? 그것 좀 간단하게 한번 소감을 말씀해 주시죠. 네. 이제 그 정치라는 연극을 한번 보면 이렇게 뭐 관객, 무대, 배우 이렇게 다 있는데, 네네. 파주 정치 무대에는 관객, 무대 다 있는데 배우가 좀 없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배우가 제대로 역할을 해야 그 파주 정치라는 연극이 성공적으로 잘 이렇게 공연이 될 수 있는데, 과연 주연 배우가 무엇을 하는지 잘 모르는 그 상황이 많이 이렇게 보아와서, 네네. 제대로 된 정치 연극을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서 제대로 된 주연 배우의 역할을 해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이번에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네. 저는 사실 이 동네에 있기 때문에 네. 행정구 역상으로는 저는 갑에 해당되고, 우리 저 원장님은 을에 해당되시죠? 예. 물론 이제 국회의원은 물론 이제 한길용은 도의원 하셨지만 시의원하고 도의원하고는 약간 역할이 다르지 않습니까? 네. 각자가 독자적인 헌법기관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 지역의 주민들 입장에서는 후보님의 지역 공약에 관심이 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네. 아무래도 피부로 네. 다가오는 네. 문제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가 받았습니다만은 특히 이제 요 5가지 핵심 공약 중에서 지역 공약에 해당되었다 하는 부분들을 조금 조목조목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습니다. 네, 그 한 도시를 가늠하는 척도는 교육, 문화, 교통 이렇게 뽑을 수 있는데요. 특히 이제 그냥 통칭 북파주라고 이렇게 평을 하겠는데, 북쪽에, 그러니까 파주의 북쪽 지역, 북쪽에는 교통 인프라가 정말 많이 부족합니다. 남쪽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네네네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일은, 제가 지난 도의원 때 상임위를 4년 동안 건설교통 상임위만 쭉 해왔어요. 그래서 북파주 쪽에 특히 교통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제가 한번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교통 인프라 구축을 좀 많이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작년 봄부터 전철 통일 노선 쉽게 얘기해서 삼성역에서 이제 전철이 출발을 해서 관산, 그다음에 내유 거쳐서 봉일천역, 그다음에 스타디움역, 그다음에 파주지청역 거쳐서 금천역으로 이어지는 전철 통일 노선이거든요. 그거를 지난번 국가철도망 4차년 계획에 누락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5차년 계획은 꼭 집어넣어야겠다. 그래서 봄부터 금능역, 금천역, 문산역에서 주민 서명 운동을 좀 전개했습니다. 또 6월 달에 한 번, 9월 달에 한 번 당시 그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제가 직접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파주의 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전철 통일 노선을 꼭 좀 하게 해달라. 뭐 간곡하게 쫄랐죠. 뭐. 예, 그랬더니 올해 예산에 그 연구 용역비 3억 원을 배정해 줬습니다. 예. 그래서 용역비 3억 원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또 특히나 좋은 거는 곧 법이 개정되겠지만 인구 50만이 넘어가면 예타, 예비 타당성 조사가 면제가 돼요. SOC 사업은. 예. 전철 통일 노선 그 연구 용역비 3억 원 배정은 정말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원장님, 지역공사과 관련된 질문 있으신? 아까 말한 금천역 공약 중에 네네. 금천역 교통 허브 조성한다는데 이건 무슨 뜻인가요? 이제 금천역을 놓고 보면 금천역 주변에 월롱 저쪽 북쪽에 파주, 법원읍 이런 사람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 금천으로 나와서 수도권 서울로 이렇게 진입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금천역으로 나오는 방법이 상당히 어려워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금천역 주변을 예를 들어 환승센터 이런 형태로 그 교통 요충지로 만들어 놓으면 아주 뭐 쉽게 나와서 여기서 그 열차를 타고 서울로 가거나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철 통일 노선을 타고 수도권으로 가거나 서울로 가거나 또 제가 지금 주창하고 있는 게 서해선이 이제 그 일산 대곡역에서 출발해가지고 공항 거쳐서 부천 이쪽으로 빠지잖아요. 그게 이제 운정역까지 이렇게 나오는 게 국토부가 통일이 됐어요. 아, 그렇습니까? 국토부에 통과가 됐어요. 지금 현재는 대곡역에서 앙정거장까지는 도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는 화나는 게 아니 운정까지 올 거면 금천까지 와야죠. 교통 허브가 만들어지면 그것도 이제 연결이 되면 거기서 그렇죠. 이렇게 막 갈 수 있는데 금천역까지 오는 과정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금천역을 어떤 교통 요충지, 허브 환승센터 이런 게 꼭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좋긴 좋은데 금천역 주변에 네. 제가 여기서 한 20년, 한 27년 정도 있었는데 허브가 되려고 그러면 일단은 차를 세워놓고 가야 되잖아요. 네네. 그런 걸 세워놓을 수 있는 자리가 너무 부족하죠. 그거는 이제 제가 지금 또 하나 추진하고 있는 게 지금 뭐 엊그저께 대통령께서도 그랬고 이제 전철 지하화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금능역에서 금천역을 지금 지상으로 돼 있는데 지상으로 돼 있지만 도시가 단절돼 있어요. 그 철로 때문에. 그게 만약에 지하로 들어간다 그러면 얼마든지 큰 공간이 나오고요. 지금 상태에서도 철길 아래 철길이 이렇게 교가 위로 올라가고 이 아래에 공간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 공간이 거의 비어 있어요. 철도 부지가 되다 보니까 활용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천역 옆에 일부는 공영주차장으로 쓰지만 이쪽 월롱까지 아니면 이쪽에 다시 금능역까지 이렇게 공간을 보면 다 비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뭐 교통 허브 하는데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좀 장기적인 로드맵을 갖고 추진할 필요는 있겠네요. 그렇죠. 네. 만약에 후보님께서 뭐 후보가 되시면 더 좋겠지만 만약에 안 되셨을 경우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그거는 세상에 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다 저보다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공정하게 경쟁을 하다 누구 하나가 후보가 되면 그 사람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같이 선거를 이기는 걸 생각해야 돼요. 원래 파주 을 지역이 전통적인 보수 지역이었는데 계속 진 이유가 결국 분열 때문에 졌거든요. 그래서 이번 선거만큼은 제가 앞장서서라도 제가 안 되더라도 된 사람을 위해서 다른 안 된 사람들을 제가 다 모아서 그 사람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정치인들이 이렇게 단합하는 모습을 보기가 참 어려워요. 네. 쉽지 않죠. 자, 그러면 저는 다른 지역공약 중에서 청년에게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 청년 정치인을 양성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좀 눈에 띄네요. 네네.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구체적인 어떤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지금 청년들이 정말 어렵죠. 네네. 제가 봐도 우리 청년 때랑 또 틀려요. 그래서 이제 금천을 이제 북파주를 놓고 보면 팜스프링 아파트 앞에 보면 협신주택이라고 아주 폐허처럼 네, 지금 을씨년스러운 게 있어요. 앞에. 네네. 그냥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그게 개인 자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시 쪽에 이제 이익선 의원하고 이익선 시의원하고 거기를 시에서 인수해서 털어내고 공영 주차장을 좀 짓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시에서는 이제 반응이 없고요. 아까 전철 통일 노선 때문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만났을 때 여기다 청년 주택을 좀 지어달라. 역 앞이고. 그랬더니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겠다는 이제 사인을 받았고요. 파주 시내 그런 공간을 결국은 이제 청년들을 위해서 그 부지나 뭐 이런 걸 매입을 해서 LH 공사에서 청년 주택을 져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각 이제 파주에도 뭐 대학교들이 좀 있는데 고등학교도 마찬가지고 제가 이렇게 보면 정치 동아리가 없어요. 이거 여야를 가리지 말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정치 동아리를 통해서 정치를 미리 배워야 됩니다. 가만히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정치하겠다고 나오면 정말 제가 해보니까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청년들이 여야는 본인들이 나중에 판단하는 거고 대한민국 정치에 대해서 본인들이 계속 연구하고 토론하고 그런 이후에 본인한테 맞는 아니면 그때 당시 상황에 맞는 정치를 선택하면 그 청년들은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어요. 네네. 요즘 청년 세대들은 저희 세대들이 어찌 보면 좀 정치의 과잉 세대였다고 보면 요새는 너무 그 실용주의적으로 정치에 탈정치화된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정치를 너무 네. 쉽게 보는 것 같아요, 청년들이. 네, 그래서 뭔가 좀 예. 청년들이 체계적으로 정치 수업을 할 수 있는 그렇죠. 네, 네, 그런 네, 거를 네. 그건 여야의 문제를 떠나서 그럼. 그 지금 최근에 보면 진짜 30대 총리들이 막 쏟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나라 같은 데서는. 저희도 어려서부터 정치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 친구들한테 계속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서 올바른 정치를 가르쳐줘야 올바른 정치를 하죠. 지금 파주에도 뭐 이번에도 젊은 정치인들이 좀 이렇게 출마를 하는데 그분들 이렇게 보면 아니 정치가 이렇게 쉬운 게 아닌데 너무 쉽게 보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워요. 네네네. 의원님 2014년부터 시작해서 도의원 그때 네네네. 하셨잖아요. 3년 연속 한국 매니페스토. 매니페스토 그거 아마 전국 최초 그 3년속 탄 사람. 예, 3번 연속 이제 네, 대상을 근데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해오셨는데 어떤 뭐 특별한 정치 철학이 있으신가요? 그거죠. 저는 이제 정치를 봉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치를 하게 된 계기도 그렇고, 제가 이제 젊은 나이에서부터 이제 로타리 클럽 생활을 오래 했어요. 예. 근데 이 로타리 클럽 회장도 하고, 총재 대표도 해보고, 근데 그런 봉사단체를 통해서 봉사를 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좀 늦은 감도 있지만, 정치를 통해서 한번 봉사를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또 그때 당시에 적성에서 연천까지 가는 도로 설마 구읍도로라는 도로가 있거든요. 그 도로는 꼭 필요한 도로예요. 그런데 한 10년 동안 답보 상태에 있더라고요. 이 도로도 꼭 만들어야겠다. 이 도로가 있어야 북쪽, 경기 북부 여기 발전이 꼭 필요한 도로다. 그래서 이 도로를 어떻게 할 건가 정말 고민 많이 하다가 건설국장, 경기도 건설국장하고 또 쫄르고 해서 그 도로를 경기 북부 5대 핵심 도로로 선정을 시켰어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 시골에 있는 도로가 어떻게 북부 5대 핵심 도로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핵심 도로거든요. 그래서 그걸 관철시켰고 또 예산 막 집어넣어서 지금 양주에서 적성 걸쳐서 연천까지 아주 번듯한 도로가 딱 생겨 있잖아요. 그거더라고요, 정치는. 예. 제가 4년 동안 정치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도의원이 됐든 시의원이 됐든 국회의원이 됐든 4년에 딱 당선이 돼서 내가 8년 해야지 12년 해야지 차기를 생각하면 그 사람은 차기가 안 돼요. 나는 4년만 하겠다. 난 딱 4년만 할까. 그리고 내 4년 동안 목표한 거를 꼭 이룰 거야. 열심히 하다 보면 다음도 될 수 있어요. 네네. 좋으신 말씀. 네. 저희가 파주 시민의 TV가 이제 뭐 총선 시기여서 후보님들을 모시고 대담으로 시작을 했지만 저희가 본질적으로 하고 싶어 하는 부분은 파주 시정이나 의정을 감시하는 역할들, 그다음에 파주의 어떤 지역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좀
취재하고 토론하는 장으로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후보님 오셨으니까 모든 후보님한테 공통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개성공단 문제와 관련해서 사실은 파주가 앞으로 장기적인 발전 계획을 볼 때 먹거리를 어디서 만들어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지금까지 통일 경제 수도, 뭐 평화 경제 수도라고 하는 슬로건을 파주시가 많이 써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개성공단이 저렇게 문을 닫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그 문제와 관련해서 파주시의 경제적인 문제를 어떻게 도약해 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주제에 대한 후보님의 생각이 있으신가요? 네. 지금 이제 평화경제특구법이 이제 법안이 통과가 돼서 네네. 평화경제특구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 상당히 큽니다. 네네. 그리고 평화경제특구가 파주에 유치가 되면 큰 역할을 하는 건 뭐 자명한 사실이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평화경제특구예요. 그러니까 경제특구가 아니고 앞에 평화가 이제 있단 말이에요. 네네. 평화경제특구는 남북이 같이 그렇죠. 평화를 위해서 쉽게 해서 개성 문제 생기니까 그거를 그러면 공업 단지를 남쪽에 만들고 북쪽에서는 인력을 이렇게 지원을 해서 뭐 북한의 노동자들이 와서 근무하다가 또 퇴근하고 그 사람들은 봉급을 받아서 또 자기 생활을 영위하고 그래서 통일경제특구를 처음에 이제 주창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그 지역은 여기 장단반도. 그런데 이제 여야가 첨예하게 계속 대립을 하다가 이제 통과가 돼서 평화경제특구를 조성한다 그러는데 어려운 거예요 지금 남북 관계가 이렇게 경색돼 있는데 평화경제특구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하면 그 법안을 잘 보면 특구법이 통과가 됐지만 그 상위법에 수도권 정비법이 있고 군사시설 보호법이 있어요. 네네네. 그럼 이 법을 초월할 수가 없어요. 이 그러니까요. 법이. 예. 그럼 평화경제특구법을 통과시킬 때 이걸 개정을 해서 이 법은 수도권 정비법과 군사시설 보호법에 우선한다라고 이렇게 명시를 했으면 그렇죠. 쉽게 풀 수가 있거든요. 그럼 군사보호구역으로 다 묶여 네, 있는. 지금 파주에서는 못해요.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법 개정이 우선 필요하고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파주에 꼭 생겨야 됩니다. 평화경제가 특구가 생겨서 당장 지금 뭐 남북 관계가 금방 좋아지진 않겠지만 네, 그렇죠. 대한민국이 살 길은 통일입니다. 통일을 해야 대한민국이 살아요. 그런 이제 통일 시대를 대비해서 특구 조성을 미리 준비해 놓는 거는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파주의 먹거리는 저희는 정말 아주 풍족한 관광 인프라를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임진강이라는 이거 뭐 수도권에서 최고 아닙니까? 파주는 문향의 도시이고 안보의 도시고 그런데 이제 문향 쪽으로 찾아봐도 파주에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네. 뭐 삼연, 윤관장군, 황희정승, 유일곡 선생 이런 분들만 이렇게 잘 그 유적지만 개발해놔도 네. 정말 그 뭐 백년 먹거리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자운서원이 율곡 선생 유적지인데 네. 율곡문화재는 강릉에서 더 크게 하잖아요. 그렇죠. 오죽헌에서. 네. 아니 제가 볼 때는 이게 뭐야? 원래 본 거진 여기인데 네. 네. 강릉에서 더 크게 하고 또 거기에 보면 신사임당 선생도 우리나라 최고액권 5만 원권에 계시죠. 그러면 이런 거를 우리 파주가 정말 좀 마케팅도 잘하고 홍보해서 그 오죽헌 이상으로 키워놓으면은 여기 정말 풍부한 먹거리가 생기죠. 아무튼 저희가 사실 파주 시민의 TV라고 오래전부터 좀 해보고 싶었던 거였는데 어떻게 총선 국면이 돼서 처음으로 한 분님 모시고 대답 영광입니다. 본선에 나가게 되면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인터뷰를 네, 얼마든지 네. 저는 환영합니다. 기대하고 그렇게 또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아이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희 파주 시민들에게 네,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마무리 발언 해주시죠. 네. 우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파주 시민 여러분,
곧 민족 최대의 명절 설날이 다가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지금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늘 이렇게 어렵지만 곧 좋은 날도 오리라 생각이 듭니다. 저 한길용 이번에 22대 총선에 국회의원 예비 후보로 등록을 했고요. 제가 꼭 정말 사직생의 마음으로 열심히 뛰어서 꼭 승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파주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네. 아유, 예.